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동시에 실시간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절기는 입동인데 벌써 미세먼지가 닷새째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아마 많이들 괴로우셨을 겁니다.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것이 무기한 연기가 됐죠. 그래서 북미 관계도 지금 시계 제로 상태가 된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양진호라는 회장 양진호 씨가 드디어 오늘 긴급 체포가 됐고요. 이런 문제들은 잠시 후 두루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6분의 패널 모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 초대 손님이 나오셨어요. 박범계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박 의원님은 이번에 무슨 위원장 생활적폐 청산위원장. 네. 예. 이게 지난 1일에 문 대통령이 일단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만든 거예요? 그 전에 만들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아직 의원 구성은 다 못했고요. 네, 이제 네.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이랄까 예. 또 권력형 비리와 좀 대비되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기업을 좀 잘 운영하는 문제 그런 것에 이제 저해가 되는 여러 폐단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기술 탈취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맞아요. 잘 청산해서 네. 좀 경제를 좀 살려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구석 청산할 게 하도 많아서 고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사개특위 위원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부터 박범계 의원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정치흥신소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적폐들이 일단 이제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이 생활적폐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에 오른 박범계 의원의 고민을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민 요구에 따라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이해찬 대표는 정치적 적폐를 비롯해 생활적폐도 지금 누적돼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생활적폐를 찾아 그 해결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실까요?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네. 사실은 많죠. 생활적폐가 곳곳에. 갑질 문화부터 뭐 거래상의 여러 불공정한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뭐 또 지방 공기업, 지방 적폐 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생활 가까이에 있는 적폐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참 간단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집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는 좀 도와주시나요? 아이 죄송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활적폐구만. 예정이 없던 질문이니까. 차 의원이 즐거워하시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네. 밥은 뭐 저 식사는 가끔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설거지도. 밥을 만드시고 식사를. 네, 제가 요리도 해주고도. 아니 근데 솔직한 건 좋네요. 네네네. 패널들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기회가 되시면 얘기하세요. 노예 변호사부터 질문하십시오. 네, 사실 반갑고요. 네,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그때 당대표 당권 도전하실 때 나오셔서 저희랑 즐겁게 얘기 나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사실 그때 조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탈락을 하셨잖아요. 좀 실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또 그리고 이제 그것과 또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요즘 그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나 뭐 향후의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은 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당을 이제 혁신해 보겠다라는 이제 말 그대로 참 야심찬 의지를 갖고 출마를 했는데요. 그게 재밌게 들렸었어요 지난번에. 아니 되게 각오가 되게 새롭고 좋았습니다. 당을 혁신해야 된다, 민주당을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한 것 같고 지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정말 제대로 한번 치러봤는데요. 곳곳에 정말 중앙에서 들을 수 없는 우리 당원들의 절실한 목소리들을 들었고 또 떨어지고 나서는 또 다시 한번 전국을 돌면서 예. 여러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혁신의 예. 주마가편을 좀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예. 실망하지 않고 예. 조금 더 공부하고 고민해서 좋은 정치인으로 더 예.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개혁 얘기하면 혁명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적폐도 사실은 없애는 게 정리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서 이제 다음 질문을 우리 김종욱 교수가 준비하셨어요? 예,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생활적폐라는 네.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고요. 또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의 삶의 문제까지 접근해서 그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누적돼 있는 권위적인 나쁜 문화, 그다음에 관료주의 나쁜 관행들, 그다음에 일상화된 갑질 문화들, 그리고 거의 이제 신분질서처럼 이제 불평등 때문에 예, 거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윗물이 맑아야 된다. 그래야 예. 아랫물도 맑아진다. 예. 그렇다면 집권당부터 좀 새로운 혁신 드라이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를 들면 좀 공정 경제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공정한 시장 질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집권당에서 어떤 준비들이 있으신지 좀 국민들한테 소상히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적폐 청산위원회는 전국의 각 곳 그리고 각 직역에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지금 문제가 되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문제가 된 이슈가 아닌 가리워져 있는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김종욱 교수님 지적처럼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이 먼저 혁신해야 된다. 또 국회가 혁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뭐 외국 출장의 문제들도 다 이제 기준들이 상당히 서가는 것 같고요. 정책개발비, 뭐 특수활동비는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네. 뭐 정책개발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도 집권당이 민주당 스스로 먼저 더 맞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서 예, 국민 예. 눈높이에 맞춰서 예. 저는 혁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 중에도 분노 적폐를 없애야 돼요.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 네네. 네. 그 취업 문제 이런 거. 예, 예. 물론입니다. 채용비리. 채용 비리 이런 거. 예, 예, 중요한 김광도 부장. 예. 적폐 청산 생활적폐 청산 특위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공부가 많이 되시겠네요. 보니까. 근데 그렇죠. 직접 제가 질문할 거는 직접 생활적폐와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네. 지금 이게 알다시피 이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장관 후보로도 가끔 거론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방면에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삼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현 정부의 공약 중에 조금 논란이 되고 우려되는 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현 정부의 공약 중에 제가 보기에 공무원. 공약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분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이런 고속 성장 속에서 그러한 분배가 이게 안 되고 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제가 좀 사람들한테 만나보면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공무원을 17만 명을 지원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를 봤더니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게 딱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월급이 한 수십 년 동안 327조 원이 들어갈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그다음에 그렇죠. 이 한번 뽑으면 올해 공무원을 소위 말해서 그만두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이 한 92조 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연금은 본인이 내는 것도 있고 정부가 또 반분하는 것도 있으니까 추가로 정부가 21조 원의 그 연금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인사혁신처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공무원을 한번 늘려놓으면 다음 정권들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만약에 부담이 되면 이거를 그만두게 할 수고 다른 정책은 변경하면 되거든요. 이걸 한번 뽑으면 그래서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걱정을 하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이거에 대해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형태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현장 공무원들입니다. 예, 예. 제천 화재 사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기억하실 겁니다, 국장님. 네네. 불과 13명의 소방관들로 제천이라는 도시를 안전을 책임을 졌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우리나라의 재난재해와 관련된 국민의 안전권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 지금도 그 숫자일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늘리는 그러니까 이제 늘려야 된다, 공무원 그 늘리는 말씀이죠. 것의 핵심은 소방, 국민안전. 경찰, 뭐 공무원 예, 예. 그리고 뭐 복지 이렇게 현장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국민의 서비스,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충실하게 가져가고 예. 그리고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공무원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돈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정부가 뭐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총 지출 대비 이렇게 늘려도 총 지출 대비 인건비 수준이 8%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호봉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거에 퇴직하는 바람에 호봉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능력이 감당할 수 있고 또 절대적으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매우 필요한 현장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또 OECD 규모로 보더라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서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적폐 없애는데도 현장에서 뛸 분들이니까 그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 김영주 전 의원의 질문은 뭔가요? 네. 저는 이제 우선 뭐 생활 적폐가 해소되기 위해서 국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정치적 적폐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박 의원님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발의건 대비 통과 건수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주요하게 우리가 통과돼야 될 민생 정말 생활 문제를 해소할 만한 법안들이 잠겨 있다는 말이죠. 각 상임위별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민단체들도 좀 오히려 법안 통과된 걸 중심으로 사실은 포커싱을 했는데 그렇네요. 발의 건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질문을 하냐면 이제 박 의원님 지역구가 대전이잖아요.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상임위 자체가 산업통상 또 중소벤처위원회가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전이라고 하는 곳의 어떤 스마트 시티라든지 4차 산업혁명 도시로서의 비전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장 조금 더 이번 반 정도는 국회가 좀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런데 묶여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나오셔가지고 하신 시정연설 중에 생활적폐 말씀도 하셨고 혁신성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시비를 많이 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저는 소득주도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은 긍정적인 측면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생활적폐는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적폐를 청산해야지 혁신성장이 가능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영주 의원님 그럼 뭘 가지고 적극적으로 혁신성장을 또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해나갈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 남의 아이디어를 정말로 무단으로 가져다가 쓰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소위 기술 탈취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정말로 그건 나쁜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나쁜 건데요. 미국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기술 탈취한다면 그건 징벌적 배상으로 뭐 몇백 배의 손해배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안이냐.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아직 발의조차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저 정부의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부에서 내놓을 예정인데 조금 빨리 내놔가지고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네, 징벌적 배상과 또 입증 책임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뺏긴 사람이 오히려 내가 뺏겼다라는 걸 완전하게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법안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업할 맛도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법 가성비를 좀 높여야 돼요. 맞습니다. 발의는 엄청나게 하는데 뭐 제대로 생활적폐 없앨 법안들이 빨리빨리 좀 만들어져야 되고. 입법 가성비, 예, 좋은 말씀이네. 좋은 질문에 좋은 말씀. 예, 가성비. 그다음 좋은 질문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님. 아이, 겁납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아니 여기가 여기가 뭐 못마땅하신가 봐요? 무슨 뭐 정책 연구소예요? 정책 질문한 걸 좋은 질문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정치 흥신소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 흥신소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예. 여기 나와가지고 유일한 뭐 상대는 뭐 이해찬 의원이라고 예. 본인이 어떤 당선되든지 2등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여론조사에서는 확고한 2등이었어요. 근데 컷오프 당했어요. 예, 그 중앙위원님.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떨어진 게 심각하지 하다고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컷오프 당한 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같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여쭤는 거예요. 왜 컷오프 당한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아까 제가. 공부한다고 그러더니 그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자, 예. 본인은 용머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예요? 그 이 정치권에서 용머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 그럼 쥐꼬리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이제 현재 그렇다는 거죠? 예, 용머리가 안 되는데 네. 자, 용꼬리 아니면 닭대가리 둘 중에 하나 뭐 택할래요? 닭머리. 그 앞에 쓰는 용어는 적절치 않아요. 머리 그냥. 동물은 대가리라고 그래요. 우리 저 차명진 의원님이 하여튼 대단하세요. 닭대가리가 뭡니까요? 닭대가리. 아, 동물은 그래요. 동물이. 사람만 머리라고 전 씁니다. 닭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러면 용꼬리 되시겠다. 그래서 아니 그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그것도 그래요. 아니고. 잠깐만요 말씀을. 예. 아니 그러니까 왜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뭐 그림 그리셔가지고 또 그림 파시려고 또. 지난번에 그림값 안 줬으니까. 별 둘 얘기가 중에 제가 볼 때 이래요. 박봉계 의원님 제 얘기 진지하게 들으셔야 되니까. 예, 묻지 않고 예. 실제 적어도 당대표를 나가려면 그냥 국회의원 뭐 3선, 4선이 아니라 예. 당대표를 나가려면 적어도 있죠. 당의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박봉계 의원이 내가 볼 때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덕몽 네. 이런 건 없었어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질문은 저 사람은 질문은 언제 상당히-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당히 똑똑하다. 예, 예, 참 바르다. 예, 이런 예. 느낌이 있었는데 일정하게 자기의 어떤 그 영역 당 대표가 되려면 자기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으면 좀 당대표 곤란하지 않나. 다행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당연히 그 당원들이 이 사람은 당대표는 좀 곤란하지 않냐 해서 컷오프 당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여기 왔을 때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뭔지 아세요? 예, 제가 뭐라냐면 부엉이 맞습니다. 모임 계속 할 겁니까? 그랬더니 네. 뭐라 하냐면 그게 취지는 좋은데 부엉이 모임이 뭐 좀 사람들한테 뭐 인식이 안 좋으니까 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언제 끝나냐고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떡하라는. 질문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이랬어야지. 나 부엉이 모임 계속 하겠습니다 하든가. 네. 아니면 앞으로 이런 모임은 절대 없도록 내가 하여튼 뭐 하겠습니다 하든가.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의 알겠습니다. 그 소위 말하면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잘 해야 이런 된다라는. 게 분명치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볼 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거 조금 아까 얘기하는데 그거는 박봉계 의원이 아니라도 그다음에 생활적폐 그 박봉계 의원이 아니라도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정치적 영역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정치적 색깔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뭐 정치적 철학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저만큼 재선 의원입니다만은 네. 뭐 존경하는 차명진 의원님 그 따끔한 충고와 어드바이스 뭐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무겁게. 그렇지만 저만큼 색깔을 그래도 분명하게 지난 6년 반 동안 낸 의원도 또 많지 않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했겠지. 그런데 그것이 자기 착각이니까 떨어졌겠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도 떨어지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아니 이제 그만 이제 아니 진짜 아니 국회의원 떨어지는 거 아니 하고 당대표 아니, 출마하셨어요? 제 얘기를 닉슨 보세요. 닉슨.
아니, 그래서 주지사도 떨어지면 대통령이 돼. 이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제 답을 좀. 예. 야, 공개된 자리라는 뭐 게 어찌됐든 참 저도 간단치 않네요. 나가서 중앙위원 500분의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예.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이 야, 지목하는 뭐 확고한 2등은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정도로 아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격해서 죄송하고요. 답변하십시오. 아니 뭐 괜찮아요. 그림값 드릴게요. 다음에. 많은 얘기인데 뭐. 그림값 드릴게요. 뭐 일단 두 분이 알아서 계산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해라. 그 말씀은 아주 무겁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차 의원님, 흥신소 여러 군데니까 우리 문 닫게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모셔놓고. 전국을 찌르는 흥신소예요 이게. 그런 것도 같아요 또. 네, 진짜라니까요. 차 의원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네, 박 의원님 너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해해 주시고 이제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이재명, 인재 초선인 왜 또 다른 김경수 이런 아니, 사람하고 그만 본인을 하는 게 비교해 좋아요. 보시라고요. 예. 주제와 동 떨어진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어제 다녀오셨나? 그냥 웃자고 들리는 얘기로 하시고. 정혁진 변호사님 질문 끝으로. 예. 뭐 간단하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그랬는데 여전히 아니면 오히려 더 사법부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시끄러워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의원님께서는 20대 전반기에 그 법사위 간사셨잖아요. 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또 이제 판사 출신이셨는데 그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네. 의원님의 견해를 법리적으로 네, 그러나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추천한 그러나 내부 법관들 중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그 중에서 외부 추천을 아마 시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상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를 확보해도요. 예.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는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실 겁니다. 법원에.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될 곳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장이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사유를 아주 촘촘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약 80여 명 정도의 전현직 법관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인연을 이래저래 맺어져 있는 분들을 다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분들 중에서 내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특별재판 원래 법조인들은 특별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있는 가운데에서 네, 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간단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우리 송재 선배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차명진 의원님 출연은 좀 한번 고려를 좀 죄송합니다. 근데 차명진 의원님 아니 손님으로 와가지고 차명진 의원님 질문하고 제가 답변할 때가 시청률이 제일 높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MBN 아무튼 뭐 좋은 대담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도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시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신 아까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든지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끔 모시고 네. 그 진행 상황 네네. 점검을 저희가 한번 또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고 아까 예. 차 의원님이 누구든 할 수 있는 얘기다. 뭐 4차 산업이고 뭐 이런 네네네. 얘기. 생활적폐청산이고. 제가 저는 뭐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렇게 꼬리를 물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요. 누구든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아무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적폐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해냈구나 하는 소리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례 감사합니다. 민주당 예.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